2024 파리올림픽이 이달 26일 개막해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대회 기간 중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K문화의 전초기지로 파리 근교에 자리 잡은 길상사도 새로이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일본 내 사찰 3곳을 창건하며 일본 포교에 힘써왔던 태연 대종사가 지난 5월 일본 현지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오사카 통천사는 스님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49제를 봉행했습니다. 호남불교를 일으켜 세운 천운당 상원대종사를 기리는 부도탑과 추모비가 스님의 주석처였던 광주 향림사에 조성됐습니다. 서울 목동 본각사에서 2박 3일간의 명상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명상대중화에 앞장서는 인경스님이 명상관법 수행지도에 나섰습니다. 연기 경력이 반세기인 명품 대배우 임혁 씨가 조계종 포교기금으로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 2024 하계올림픽이 오는 26일 세계문화의 중심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되는데요. 올림픽 기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올림픽 수상경기장 인근에 자리한 파리 길상사도 새롭게 조명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지구촌의 최대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 개막이 1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점차 파리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대한민국은 22개 종목에 144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펜싱의 간판 구봉길 선수 등 강한 정신력과 불심으로 무장한 불자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 분야를 노력해서 성취하느냐, 그게 차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한 마음은 다 존경하고. 파리올림픽 준비를 총괄하는 책임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 체육인 불자연합회장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불자 체육인이자 제가불자 지도자입니다. 올림픽은 정말로 변수가 많습니다. 그쵸. 그날의 선수 멘탈이라든지 또 분위기, 네. 또 영양, 또 심리 상태 특히 그게 이제 많은 성원과 격려 이런 것들에 힘입으면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도 선수들이 그동안에 저희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네. 또 케어를 하다 보니까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는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로 올림픽을 전후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오는 19일과 20일 한글과 한지, 한국의 언어와 종이의 예술을 주제로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우리 전통 놀이와 현대 놀이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를 오는 10월까지 선보입니다. 올림픽 기간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홍보관 역할을 하는 코리아 하우스도 문을 엽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유일의 한국 사찰 파리 길상사도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 길상사는 파리 시내에서 동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똑시 마을에 자리하고 있고 조정과 카누 등의 올림픽 수상 경기가 열리는 스타디움에서 불과 2.5km 떨어져 있습니다. 주지 혜원 스님은 무소유의 수행자 법정 스님의 뜻을 이어 18년째 길상사에 머물며 명상 프로그램과 미술 전시 퍼포먼스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외교 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33,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해봉당 자승대종사도 지난 2016년 10월 파리 길상사를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해외 포교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가 반세기 만에 다시 현지에서 공개돼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스의 만뚜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지난 2022년 5월에는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파리에서 연등회 특별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이 스포츠의 감동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도 제대로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대표적인 불자 배우로 올해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한 임혁 씨가 조계종 포교원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며 전법과 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혁 씨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을 예방하고 포교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 연예인전법단 연예인분과 회장을 맡고 있는 임 씨는 불자대상이란 큰 상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연예인전법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은 많은 분들에게 법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신심에 보태서 그 신심을 더욱 고양할 수 있는 보시를 직접 실천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혁 회장은 연기 경력 50년의 중견 배우로 연예인전법단 연예인분과 회장으로서 불자 연예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주기적으로 재소자들을 상대로 공연하고 포교원의 리딩 불교 성전 녹음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포교 활동에 모범을 보여 지난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에 불기 2568년 불자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동국대학교와 종합엔터테인먼트사 판타지오가 함께 진행한 제1회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정희정 작가가 영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동국대 영상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과 주식회사 판타지오는 어제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1회 동국 판타지오 드라마 극본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극본 나쁘게 태어나서를 출품한 정희정 씨에게 대상과 함께 상금 5천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또 로맨스 판타지 미라클 모닝을 쓴 박선욱 씨에게는 우수상과 상금 2천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정희정 씨의 작품 나쁘게 태어나서는 조직원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주인공이 주변인들과 여러 사건 등으로 얽혀나가는 이야기를 절제된 대사와 특유의 영화적 기법으로 풀어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제1회 동국 판타지오 드라마 극본 공모전은 지난해 11월부터 5달 동안 작가 100여 명으로부터 200여 편을 접수해 석 달여 동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18교구 본사인 백양사 주지를 지낸 양봉당 태연 대종사가 지난 5월 17일 일본 오사카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며 한평생 일본 포교를 위해 힘써와 교민과 교포, 유학생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는데요. 스님의 49제가 일본 오사카 통천사에서 4부대 중의 애도 속에 봉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대구 BBS 문종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자한 미소로 대중들을 맞이하는 태연 스님. 영정사진 너머 스님은 금방이라도 다가와 슬퍼하는 이들의 어깨를 다독여줄 것만 같습니다. 평생을 일본에서 전법교화에 매진하며 제1동포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던 태연 스님은 지난 5월 17일 세수 87세, 법납 71년을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49제가 일본 오사카 통천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미 시행을 다 하시고 떠나시지만 다시 한번 인연이 된다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또 견선성불해서 강도 중생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인연을 드리우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1953년 백양사에서 원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1968년 한일불교 친성교류단으로 참여해 일본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종교법인 조계종 총본산 고려사와 보현사, 달마사를 창건해 일본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려사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됐다가 끝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국인 희생자들을 위해 위령탑을 세워 매년 그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스님께서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선조들의 죽음을 달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항상 정진했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려사에 가보면 위령탑을 세워놓고 연연히 아픈 마음을 탑 앞에서 위령을 지내주지 않았나. 힘들었던 시기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들에게 스님은 인생의 동반자이자 나침반이었습니다. 私の人生、死と一緒にあったと思っております。いろいろ苦しいこともありましたけど、死の顔を見てたら私、いつも笑い顔ができました。
스님のおかげです。 은사인 태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일본 포교에 나서고 있는 정명 스님은 앞으로도 일본 사회에 한국 불교를 뿌리내리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교포, 아니 일본 사회에 한국 불교가 교도부 되도록 노력하고 제가 본받아서 수행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과 억압으로 힘들어하는 교민과 교포, 유학생들에게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준 태연 스님. 스님의 업적과 발자취는 후학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BBS 뉴스 문종룡입니다. 호남불교 중흥에 헌신한 천운당 상원대종사의 부도탑과 추모비가 스님의 주석처였던 광주 향림사에 조성됐습니다. 원적 14년 만에 이루어진 불사를 맞아 문도 스님과 제자들은 대종사 유지를 받들어 부단한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원적에 든 지 14년 만에 천운 대종사가 주석했던 광주 향림사에 부도탑과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1971년 광주 상무대 근처에 향림사를 창건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포교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불법 홍포에 앞장섰던 천운 대종사. 찬불과 보국과 더불어 어린이와 중고생을 대상으로 법회와 수련회를 여는 등 획기적인 포교로 지역 불교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광주불교대학과 대학원을 설립해 제가 불자 교육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고 향림유치원과 향림어린이집, 해남 한등 어린이집을 설립해 새싹 포교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1992년에는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을 광주시로부터 위탁받는 등 불교의 대사적인 역할에도 솔선수범했습니다. 광주 상무대를 중심으로 하는 군포교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고 지역 유일의 불교 독립인 정광중고등학교 이사직을 수행하며 불교 인재 육성에도 앞장섰습니다. 향림사 경내에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생활 속에 불교를 실천한 것은 오늘날 전국에 생겨난 불교계 신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대종사의 이 같은 노력은 포교 대상 2차례 수상과 조계종 사회복지대상 특별상, 전국 교정인의 날 국민포장 등의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업적을 남기고 원적에 든 지 14년 만에 광주 향림사에 후학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주업 노릇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수행하고 정진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문은 광주 불교대학 학장을 역임하시고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인 철학박사 최성열 교수님께서 직접 지으셨습니다. 사리탑과 탑비는 불교 조각가이고 속공의 예술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오채현 석장께서 오석을 택하여 제작하셨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천운 대종사는 1946년 정음내장사로 출가해 지함 스님을 계사로 1947년 평창 월정사에서 삼위계를, 1958년 고창 선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데 이어 1990년에 서홍 스님으로부터 전계 전법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례 화엄사와 해남 대흥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비상종회의원, 광주불교 사업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1년 원로 의원으로 선출된 후 2004년 대종사 법계를 받았습니다. 스님은 2010년 7월 14일 오전 10시 범납 64세, 세수 79세로 광주 향림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척박한 호남 불교의 최일선에서 도심 포교의 방향성을 제시한 천운 대종사. 스님이 남긴 서리빨 같은 가르침은 후학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강화 화계사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을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원력을 보탰습니다. 화계사 주지 원준 스님과 신도회 임원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이 선명상 알리기 전년에 나선 가운데 선명상 수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기대에 부응해 서울 도심 속 한 사찰에서는 여름 명상 수련회를 열었는데요. 내면의 고통을 이미지화해 극복해내는 영상관법 수행을 전파하고 있는 인경 스님이 2박 3일간의 명상 수행 지도에 나섰습니다. 이연서 기자입니다. 오순도순 짝을 지어 이야기 보따리를 늘어놓습니다. 어깨를 서로 주무르고 머리도 지압하니 몸과 마음 모두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와 모구선언이 공동으로 진행한 여름 명상 수련회입니다. 지난해 겨울 오대산 월정사에서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번엔 서울 도심으로 장소를 옮겨 목동 본각사에서 2박 3일간 진행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의 고통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고 그걸 소멸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내 문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자기 계획을 솔루션을 찾고 가는 거 그것이 핵심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오로지 명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곳에 모인 참가자는 모두 20여 명. 마음 깊숙이 있던 부정적 감정을 이미지화하고 비로소 그 감정에서 해방되는 과정을 직접 느껴보는 영상관법 수행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회사 속의 직책으로 불렸던 시간 동안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주변 사람들과 얽힌 해묵은 감정들도 털어냅니다. 계속 다른 사람 감정 생각한다고 제 감정은 다 눌러놓고 저는 30년 동안 이군 적은 없다. 정신이 엄마랑만 살겠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쳤다고요. 이제 앞으로 인생은 내가 60부터 새롭게 산다 그랬으니까 나한테 집중하고 내가 최우선으로 살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참가자들은 명상이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명상에서 주시는 가르침들이 홀로 저를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아주 효과적인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좀 더 자기 감정들을 직면하는 기술들은 이미 구글에서도 실리콘밸리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명상 치유가 우리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추세에 맞춰 향후 거의 대부분 사찰에서도 명상 문화 확산을 적극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처음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상에서 제시를 해주면 좀 더 깊은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 속 마음 챙김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요즘 조계종이 핵심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이연서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인 영축총림 통도사가 동국대학교 이과대학 불교동아리 자연과 함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동국대 건학위원회에서 열린 제74회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금 전달식에서 불교동아리 자연과 함께 학생들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건네고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통도사는 후학 양성에 가장 힘쓰는 사찰 중 하나로 동국대 건립에도 힘을 보태 관심과 애정을 보인 곳이라며 자연과 함께 동아리 학생들이 통도사에 한번 다녀왔으면 한다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장학생을 대표해 박영준 씨는 취업 준비와 학업으로 바쁜 3학년을 보내던 와중에 가뭄의 단비처럼 여겨진다며 사찰을 다니며 보고 느낀 감정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불교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동 불교사업연합회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안동사업연합회 회장 도륜 스님은 어제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에게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복지센터 관장 지웅 스님도 직원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모여난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암동사업연 부회장 범종 스님과 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 복지센터 김효자 어르신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 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